안녕하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지금 장자를 이제 공부하잖아요. 장자를 이제 이야기할 때는 되게 이제 장자라고도 이야기하지만 노장이라고도 이야기해요. 노자와 장자를 합쳐서. 그 다음에 이제 범위를 좀 더 넓히면은 이제 도가 또 이렇게 이야기도 하죠. 근데 도가 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무라는 개념이에요. 무. 이렇게 무를 얼마나 잘 이해하느냐가 이 도가 사상을 얼마나 잘 이해하느냐가 되고 이 동양 사상의 핵심을 얼마나 잘 이해하느냐까지 돼요. 유학에서는 무라는 개념을 긴 시간 동안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라는 것은 있는 것에 가까워요, 없는 것에 가까워요? 없는 것에 가깝죠. 그러니까 육아는 기본적으로 긴 시간 동안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것, 있는 세계를 오랫동안 다뤄. 그런데 도가는 초기부터 없는 것을, 없는 쪽에 가까운 것을 다루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유학에서 보니까 이 주자라는 철학자가 나타나서 보니까 그 주자 혹시 이전에 주돈이랄지 정호랄지 정의랄지 하는 이제 철학자들도 있는데 그런 철학자들이 보니까 유학이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것만 설명하고 해석하는 것이 많이 불교나 도교에 비해서 부족한 점이구나 해가지고 불교하고 도교 사이에서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이 체계를 갖다가 유학 체계에다가 뚝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유학이 원래 유학 그대로겠어요? 새로워진 유학이었어요. 새로운 유학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새로워진 유학, 그래서 신유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유학, 주자랄지 이런 이 시대의 철학을 우리는 보통 신유학이라고 그래요. 송명이학이라고도 그러고 성리학이라고도 그래요. 근데 이 유학은 이제 뭐예요? 유학도 보이지 않는 쪽에 가까운 세계도 다루게 됐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무국이랄지 태극이랄지 하는 개념들이 유학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당나라 만렵부터 시작된 이런 운동이 있기 전까지 유학은 이제 어떻게 세상을 다스려야 된다, 어떻게 아버지한테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구체적으로 보이고 만져지는 이 세계를 대상으로만 하고 그 대상을 다루는데 집중했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자를 중심으로 한 이제 이런 송나라 때, 당나라 말 송나라 때 와서 이제 유학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루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아주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런대로 대략 정확한 개괄은 돼요. 그래서 이 중국 철학사에서 도가 사상, 특히 노자가 기여한 공로는 뭐냐? 중국 사람들, 그 뒤로는 이제 동아시아 사람들 전체들이 보이지 않는 세계, 없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정도로 최소한의 흔적만 있는 세계, 그런 세계를 인간이 존재하는 형식과 세계가 존재하는 형식에 결부시켜서 생각할 수 있게 됐어요. 이 무라는 개념이 중국 사상에서 등장하지 않았다면 동양 사람들은 지금보다 훨씬 수준이 낮았을 거예요. 그 무라는 개념이 등장하면서 인간은, 우리 동양 세계는 수준이 높아질 수 있었어요. 이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보이는 세계에 머문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수준이 높다는 것은 뭐예요? 점점 안 보여진다 그런 말이에요. 점점 안 보여진다. 그러니까 이제 이 무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번에 18강을 끝내고 나서 그 뒤로 바로 이어지는 문장이 있어요. 그 문장을 우리가 중심으로 놓고 오늘 이야기를 하죠. 자, 그 문장을 내가 여기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유시하자. 시작이라는 것이 있었다. 시작이라는 것이 있었다. 시작이라는 것이 있었다. 시작이라는 것이 아직 시작되지 않을 때가 있었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이렇게 나눠주고 그러면 편하겠죠? 그러면은 시간을 내가 더 많이 빼먹을 수가 없어요. 유, 미시, 유, 우, 미시, 유, 시하자. 아주 머리 아파요. 시작이라는 것이 있었다. 시작이라는 것이 아직 시작되지 않을 때가 있었다. 시작이라는 것이 아직 시작되지 않은 그때가 아직 시작되지 않을 때가 있었다. 따라올 수 있어요? 지금 다 못 따라오시죠? 유야자. 우야자. 미시, 우야자. 유라는 것이 있었다. 무라는 것이 있었다. 유와 무가 아직 있지 않을 때가 있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유와 무가 아직 있지 않을 때가 있다. 이제 이렇게 나오겠죠. 지금 따라오고 계시죠? 자, 유, 미시, 유. 부, 미시, 유, 재물론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이걸 하는데, 자, 이걸 이해하는데, 이제 안경 다 보셨죠? 자, 그럼 이제 벗을게요. 자, 그 무라는 것을 이해할 때, 무를 우리 숫자로 표시하면은 무엇에 제일 가깝겠어요? 무를 숫자로 표시하면 무엇이 제일 가깝겠어요? 0이 제일 가깝겠죠. 그러니까 0을 이해하면은 무를 이해하는데 아주 도움이 돼요. 예? 자, 우리가 0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0이라는 거. 이게 저는 여러 가지로 이 인류 문명을 구분할 수 있지만 인류 문명은 0이 있기 전하고 0이 있고 나서로 인류 문명은 바뀐다라고도 생각을 해요. 다르다. 0이라는 것은 굉장히 아주 핵심적인 개념이고 이 0이라는 개념을 가지면서 인간은 엄청나게 확장성을 갖게 되고 증폭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은 0이 나오기 전에는 이 세계를 숫자로 표시해야 될 것이었죠. 그 0이 나오기 전에는 라틴자 있죠. 그걸로 숫자를 표시했어요. 라틴자. 자, 그 라틴자를 어떻게 표시했느냐?
자, 영이 우리 그 세계를 해석하는데 지적 체계로 들어온 거는 약 14세기 정도예요. 14세기 이전에는 영이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 인간은 사용할 줄 몰랐어요. 영이 없었어요. 영이 없었어. 근데 14세기 이후에요, 영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늦죠. 훨씬 늦어요. 그러면 그 전에는 이 세계를 수로 해석했는데 이 그림을 가지고 설명한 거예요. 라틴이란 그 숫자가 그림이죠. 자, 그러면은 내가 한번 그 안경을 다시 쓰고, 이건 오늘 되도록 많이 써야 돼요. 안경을 많이 쓰고, 보죠. 우리가 라틴 글자로는 라틴 로마자라고 그러죠, 그러죠. 자, 1, 2, 3 이렇게 쓰죠. 4. 그 다음에 이것이 10이죠. 이렇게 해서 글자 하나에 그림이 하나씩 있는 거죠. 글자 하나에 그림이 하나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내가 다 어디에서 이다 써갖고 왔는데 2889 곱하기 738. 이제 이걸 표현한다면 어떻게 했느냐? 2000을 먼저 쓰는 거예요. 이게 1000이에요, 1000. 그러면 2000. 두 개 써야 2000이죠. 그 다음에 800. 이것이 500이에요. 그러니까 또 이게 100이에요. 그러니까 3개를 해야 800이 되죠. 2800. 그 다음에 80. 이게 50이에요. 그러니까 80이면 어떻게 돼요? 이게 3개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89. 9 그러면은 이게 9죠. 이게 2889 곱하기 738. 700, 이게 700이죠. 그 다음에 30, 그 다음에 8. 8은 5자를 하나 쓰고, 이게 8이죠.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거의 못할 정도예요. 거의 못할 정도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계산할 때 이런 것을 시로 표현할 정도다, 시. 그럼 더 복잡해져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계산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걸 이제 다르게 써보죠. 우리는 보통 어떻게 2889 곱하기 738 이렇게 하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700을 표시하는 것과 70을 표시하는 게 모양이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7자가 하나의 7자를 가지고 이 7자가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크기를 다르게 하죠. 이것이 100자리에 있으면 700이 되고, 이것이 10자리에 있으면 70이 되고, 이것이 1자리에 있으면 7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자릿수라고 그래요. 자릿수. 자리가 어떤 자리를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글자가 크기가 달라지죠. 이걸 뭐라고 해요? 자릿수. 자릿수. 이거는 자리하고는 상관없이 그것이 그림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가 크기를 다르게 하죠. 그러면은 이 자릿수를 만들려면은 여기에 아무 글자가 숫자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708이 있을 거 아니에요. 708. 여기는 뭐예요? 빈칸이 있어야 되죠. 빈칸 여기다가 뭘 넣어요? 0을 넣는 거예요. 0. 이게 이 0이라는 숫자, 자릿수 개념을 제일 먼저 했다는 사람은 브라마 굽타라고 하는 628년. 이건 내가 외워온 게 아니라 찾아본 거예요. 그 628년에 브라마 굽타라는 사람이 인도 사람인데 우주의 탄생이라는 책을 써요. 그 우주의 탄생이라는 책에서 이 0이라는 개념을 학술적으로, 이론적으로 최초로 말한 사람이에요. 물론 다른 이론이 있을지 몰라도 내가 이해하기는 그래요. 자, 그러면 브라마 굽타라는 사람이 AD 628년에
0이라는 숫자를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말한 거예요. 근데 그 0이라는 숫자가 나오면서 이제 어떻게 돼요? 자릿수 개념이 생기는 거예요. 자릿수. 우리가 예를 들어서 KTX 타고 오는데, KTX 타는데, 오늘은 남은 좌석이 0이다. 남은 좌석이 0이다. 남은 좌석이 0이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보통 뭐라 하냐? 남은 좌석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없다라고 해서 그 의자 자체가 없는 거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남은 좌석이 없다. 그 말은 좌석이 아직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남은 좌석이 없다라고 표현해서 남은 좌석을 뭐라고 표현해요? 0이라고 표현하죠. 0이라고 표현해서 좌석이 없는 건 아니죠. 여유 좌석이 아직 안 생긴 거예요. 아직 안 생긴 거예요. 좌석은 있는 거예요. 아직 안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없다라는, 여유 좌석이 없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 없음은 nothing이 아니죠. nothing. 지금 뭐예요? 아직 있지 않은 것. 아직 시작되지 않은 것. 아직 있지 않은 거예요. 이걸 오고 우리는 부재 혹은 미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직 있지 않은 것. 그러니까 우리가 없다라는 말을 하지만 그 없는 것을 가지고 nothing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즉 아직 있지 않은 거죠. 지금 이 개념 이해해요? 이 자리는 없는 자리가 아니라 숫자가 아직 자리를 차지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아직 없는 거하고 없는 거는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비록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아직 있지 않다라는 것을 표현해요. 이 0이라는 개념이 숫자가 생기면서 이 자릿수 개념이 생겨요. 그렇게 해서 이게 아무리 큰 숫자도 계산할 수가 있게 됐죠. 계산할 수가 있게 됐어요. 이 자릿수 개념이 이게 628년에 생겼지만 680인가 620만 생겼지만 이것이 나중에 뭐예요? 수학 체계 안으로는 14세기에 들어와요. 14세기에 이 0이라는 개념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산업혁명도 불가능해요. 그 뒤로 기계를 만들고 할 때 얼마나 큰 계산을 해야 돼. 큰 계산을 이걸로 계산을 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 0이라는 개념이 들어온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0을 말할 때 0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영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브라마 굽타는 이렇게 말해요. 영이라는 것을 뭐라고 정의하느냐? 영은 같은 두 수를 뺄셈하면 얻어지는 수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영은 수예요, 아니에요? 수죠. 영 수죠. 그러면은 같은 수, 그러니까 같은 두 수를 뺄셈 해버리면은 nothing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런데 브라마구타는 같은 수를 뺄셈하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같은 수를 뺄셈하면 얻어지는 수. 그러면은 브라마구타에 의하면은 이 0이라는 숫자는 완전히 수예요, 수. 같은 두 수를 뺄셈하면은 수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수가 얻어져, 수. 그러면 0이 수죠. 근데 이것은 뭐야? 그러면 이 수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냐? 같은 수에서 빼면 아무것도 없어지는데. 그런데 0을 곱하기를 해봐라. 어떤 수에다가 535 곱하기 0은 얼마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똑똑하시세요?
535 곱하기 0은 뭐예요? 0.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 0이 활동한다 이 말이에요. 활동한다. 작용한다 이 말이에요. 같은 두 수를 빼버리면은 아무것도 없는 것인 줄 알았는데 이 말은 뭐래요? 0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것을 존재성을 가지고 증명하고 있어요? 작용을 가지고 증명하고 있어요? 작용. 0은 작용한다는 점에서 있다. 그러니까 그것이 수다 이 말, 수. 그러면 이 자릿수 0은 여기에 있는 자릿수, 여기에 0이 있는 것은 0은 nothing이에요. 아직 숫자를 채우지 않은 것이에요. 아직 숫자를 채우지 않은 것이에요. 자, 그래서 0이라는 숫자가 들어가면서 생기면서 더하기 플러스의 세계와 마이너스의 세계가 연결이 된 거예요.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인간이 세계를 다루는 연속적 세계가 허벌나게 넓어진 거예요. 허벌나게 커진 거죠. 그래 거기에 0이 있다. 자,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지 않은데 다른 나라도 그런 것 같지만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아요? 1층이 제대로 써 있어요? 잘못 써 있어요, 1층이. 1이라는 것은 하나가 더 있어야 1이죠. 하나가 두 번 더 있으면 2. 하나가 세 번 더 있으면은 3.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말하는, 그러니까 지하 1층에서 그 다음 층이 1층이죠. 지하 1층에서 바로 1층이 돼. 이건 수학적이 아니에요. 수학적이 아니죠. 그럼 우리가 말하는 1층은 뭐가 되겠어요? 0층이 돼야 돼. 그게 0층이 돼야 돼. 그게 0층이에요. 우리는 보통 그걸 그라운드층이라고 그러죠. 그라운드라는 게 0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0층이 있고 0층 다음이 1층이 돼야 정상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1. 0은 어디 갔어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자, 지금 0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셨죠? 0은 없는 것으로 표현하지만 작용으로 존재한다. 이 작용으로 존재하면서 이 세계에 인간이 이 세계를 다루는 이 넓이를 엄청나게 확대했다. 플러스의 세계와 마이너스 세계가 연결됐죠. 그래서 0은 아주 의미 있는 숫자. 그럼 0은 나는 이 0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실제, 진짜 있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죠. 뭐예요? 흔적만 있어. 0은 흔적만 있어. 0은 흔적만 있어. 자, 우리가 이제 그러면은 기하학을 봐보죠. 기하학.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한번 한 적이 있죠. 내가 뭘 하나 찍어 볼게요. 이건 뭐예요? 점. 거짓말이에요. 점은 무엇을 점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지금부터 약 2319년 전, 2319년 전, 그 말은 BC 300년 전, 이 말 BC 300년, BC 300년. 네. 이 유클리트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유클리트라는 사람. 유클리트 아시죠? 유클리트 기하학 생각나시죠? 유클리트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유클리트라는 사람이 책을 써. 프린시플. 그걸 원론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한다면 그 첫 줄이 뭐냐? 점은 구분되지 않는 것. 이게 나누어지지 않는 것. 점은 나누어지지 않는 것. 이걸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여기다 내가 찍어 놓으면. 자기 입장을 분명히 정하거든. 내가 지금 여기다 찍어 놓은 점은 나누어져요, 안 나눠져요?
점은 그럼 나눠진다는 것은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점은 부분이 없는 것. 점은 부분이 없는 것. 그런데 여기다 찍어 놓으면 이것은 부분이 있는 거죠. 나눠지니까 부분이 있는 거. 그러면 이건 점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것은 사실은 면적이에요. 면적뿐만이 아니라 입체라고도 할 수 있어. 왜? 내가 여기다 찍었을 때 여기 잉크가 묻었을 거 아니에요. 잉크가 묻었을 때는 묻었다는 것은 먼개가 있다는 거예요. 먼개가 있다는 거예요. 응? 먼개가 있어요? 두께가 있다는 거예요. 두께. 두께가 있다는 것, 높이가 있다는 것은 면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 찍어 놓으면 이거는 점이 아니에요. 점이야. 그런데 우리는 이걸 점이라고 서로 속고 속이면서 그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점이라는 것은 나누어지지 않는 것 혹은 부분이 없는 것이라고 할 때 부분이 없고 나누어지지 않는 것이 3차원 세계, 우리 세계에 구체적으로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말한 그러면 이건 뭐예요? 선이죠. 그런데 선은 점들이 연결된 거죠. 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점들이 연결된 선은 이 세계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없죠. 있을 수 없어요.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이거를 선이라고 그려놓고 서로 거짓말인 줄 알면서 이건 선이다 하고 약속한 거야. 이건 뭐예요? 아니에요. 원인 척 하는 거예요. 이건 선인 척 하는 거. 여기는 벌써 뭐예요? 두께가 있죠. 두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 세계에 실제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점이 없으면 선도 없고 원도 없어요. 그러면 또 면적도 없죠. 점이 없으면 면적도 없어. 그러면은 이 세계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를 찾는다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세계는 점에서 출발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점은 실제하는 거 아니에요. 실제하지 않아. 그렇지만 없다고 할 수는 없어. 흔적으로 있어. 흔적. 기하학에서는 점. 그 다음에 뭐야? 숫자에서는 0. 이런 것들은 없다고 하면 시원하겠는데 없다고 할 수는 없고 최소한의 흔적으로 존재하면서 이 세계의 궁극적인 토대로 작용해요. 그렇죠? 0과 점을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이제 무를 보죠. 자, 이 0과 점을 이해하고 무를 이해하면은 훨씬 좀 쉬워요. 자, 무라는 개념을 동아시아에서 무라는 개념을 최초로 제시한 사람은 노자라는 철학자예요. 노자라는 사람은 도덕경 제1장에서 무는 뭐냐? 명. 이렇게 개념한다. 천지지시. 무는 천지지시다. 무. 천지지시. 자, 시라는 글자가 뭐냐? 시라는 글자는 설문해자에 보면 시는 뭐라고 말하냐? 여자의 처음 상태를 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뭐냐? 여지초야. 여지초야. 첫날 밤이다 이 말이 아니에요. 여지초야. 여자의 처음 상태다 말이에요. 이 초라는 글자는 뭐예요? 옷감. 이거 옆에 붙으면 이렇게 붙죠. 옷감. 그 다음에 칼날이죠. 가위라는 뜻이에요. 가위. 그러니까 옷감을 가위로 자르는 거예요. 옷감을 가위로 자르는 거. 여러분들 한번 한 것 같지만 한 번 더 하죠. 자, 이게 뭐예요? 대답하세요. 이게 뭐예요? 옷감. 이건 뭐예요?
가위. 자, 가위로 우리가 옷감을 자른다고 합시다. 그럼 우리가 시작, 그 지점을 찾고 싶어. 시작. 어디가 시작일까 하고 찾고 싶어. 시작을 이렇게 찾는데 이것을 여기에다 이렇게 딱 대고 시작이라고 하면 확 잘라야 되겠어요? 최대한 조심히 잘라야 되겠어요? 최대한 조심히 잘라야 되겠어요? 최대한 조심히 자르다 보니까, 너무 자르다 보니까 현미경으로 봤어요. 잘라서 시작 지점 보려고. 그랬더니 현미경으로 봐도 아무 흔적이 없어. 그러면 잘린 거예요? 안 잘린 거예요? 시작된 거예요? 아니에요? 아직 시작도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좋아. 그러면 조금은 잘라야 되겠다고 잘랐어. 그랬더니 조금, 현미경으로 보니까 조금 잘렸어. 그거는 시작된 거예요? 시작을 지나버린 거예요? 지나버린 거죠. 시작을. 그러면은 그 시작, 처음, 그거는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죠. 그런데 시작이나 처음이 없다면은 자르기가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 이루어져. 그러니까 시작, 이거는 없는 것 같지만 시작이 없으면 준비와 자르기가 연결이 안 돼. 마치 0이 없으면 플러스의 세계와 마이너스의 세계가 연결이 안 되듯이 시작이라는 이 시작점, 출발이라는 이 출발점, 이것이 없으면은 준비와 자르기가 연결이 안 돼서 이 세계에 어떤 동작도 가능할 수 없어. 그렇죠? 그러면은 가위로 이렇게 자를 때 흔적이 나면 시작을 지나버린 거고, 흔적이 안 남으면 시작도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자르기는 도대체 어디 있느냐? 어디 있어요? 준비와 자르기 사이에 있죠. 준비와 자르기 사이에 있죠. 그건 마치 플러스의 세계와 마이너스 세계, 그 경계에 0이 있듯이 시작, 그거는 마치 0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흔적으로 존재해서 플러스와 마이너스 세계를 연결해 버리시지, 무라는 이 세계, 이것은 없는 것 같지만 그것이 준비와 자르기를 연결시켜서 이 세계의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 여기 저기 심판이 출발 그러죠. 그런데 나는 달리기에는 관심 없고 언제가 출발인지 거기를 찾고 싶어. 언제가 출발인지, 이놈은 출발이 언제인지 거기를 알고 싶어. 말했죠. 그래가지고 그 출발 그때를 자세히 들여다봤어. 들여다봤더니 출발을 보려고 했더니 이 사람이 다리를 딱 눈으로 봐도 0.1mm가 떨어졌어. 0.1mm가 떨어졌어. 그러면 그건 달리기예요? 출발이에요? 달린 거죠, 이미. 그래서 0.1mm보다 더 적은 걸 보려고 아무리 봐도 다리가 하나도 안 떨어졌어. 그럼 그건 출발이에요? 아직 달리기를 안 한 거예요. 아직 안 한 거죠. 그러면 출발은 어디가 있어요? 준비와 달리기 사이에 있어. 그러면 그 출발 자체는 있는 것에 가까워요? 없는 것에 가까워요? 없는 것에 가깝죠. 없는 것. 출발, 시작, 그런 것은 없는 쪽에도 가까워. 없어 보여. 자, 현재라는 단어를 봅시다. 현재. 어디가 현재예요? 어디가 현재예요? 그렇죠. 그 답을 먼저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건 내가 해야 될 거예요. 자, 현재는 어디 갔어?
현재는 1초 전은 이미 과거예요. 1초 후는 아직 없어. 그러면은 현재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현재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현재를 살아라. 그러니까 없는 거 살아라고 말이에요, 없는 거. 현재는 실제해요, 안 해요? 실제하지 않아, 현재는. 현재는 이 세계에 실제하지 않아. 그런데 현재가 없으면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출발, 시작, 영과 같이 자기 스스로의 존재성은 없는 것 같지만 마지막 희미한 흔적으로만 있으면서 이 세계를 모두 가능하게 해주는 것. 모두 가능하게 해주는 것. 이것을 우리는 무라고 하는 거예요. 무라고 하는. 이것은 수학에서 영을 발견한 것이나 시간에서 현재를 발견하는 것이나 달리기에서 출발을 발견하는 것만큼 위대한 거다. 자, 그러면은 무라는 것을 발견해서 인간은 어떻게 달라졌는가? 무라는 것을 알아서 어떻게 달라졌는가? 자, 철학 그러면은 내 프레임을 기억하라고 했죠. 왜 지금 내 눈을 왜 내 눈을 지금 피하십니까? 철학은 무슨 세계에서 생각의 시대로 넘어간 거예요? 믿음의 세계에서 생각의 시대로. 그 다음에 신화의 시대에서 철학의 시대로. 그 다음에 신화의 시대에서 신의 세계에서 신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시대에서 인간이 주도권을 잡는 시대로. 주도권이 완전히 넘어온 거 아니지만 신이 책임지던 시대에서 인간이 책임지는 시대로 역사가 이렇게. 그 다음에 동양에서 한 프레임을 말한다 뭐였어요? 천명에서 도로. 이 네 줄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인간이 믿고 살다가 생각하며 살기 시작하면서 철학이 생겨요. 믿고 살다가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자, 그러면 우리가 믿을 때 누구 말을 믿어요? 신의 말을 믿어. 신의 말을 믿을 때 우리한테 알려지지 않은 것. 그걸 알려지지 않은 것은 다 뭐라고 그러냐? 신비하다 그래요. 신비하다. 그 신비한 곳은 인간이 범접하면 안 되는 곳이에요. 그것은 신이 거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뭔 마냐? 신의 말만 믿고 따르며 사는 거예요. 그 신의 말을 믿고 따르고 살면서 그 말이 닿지 않는 곳, 그곳은 인간은 범접할 수 없는 세계로, 인간 세계가 거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은 보이고 만져지는 세계, 신의 음성으로 드러난 세계, 이것만 인간의 세계였어. 그런데 인간이 이 믿음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그동안에 인간은 봐서는 안 되는 세계, 봐서는 안 되는 이 세계가 인간한테는 아직 보이지 않는 세계죠. 그 아직 보이지 않는 곳, 그곳을 인간은 알고 싶어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인간의 감각에서 벗어나 있는 세계, 인간의 능력으로 도달할 수 없는 세계라고 했던 그런 곳, 그곳을 인간은 탐하기 시작한 거예요. 철학이 시작되기 전에 인간은 그것은 탐할 곳이 아니에요. 그것은 뭐 할 곳이에요? 믿을 곳이에요. 믿을 곳. 그러니까
무라는 관념이 인간한테 등장했다. 그 말은 뭐냐? 인간은 보이지 않는 것을 꿈꾸기 시작한다. 이런 뜻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꿈꾸기 시작한다. 그래서 인간의 실존적인 최고 가치는 무엇이냐? 있는 것을 다루고 있는 것을 믿는 존재가 아니라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것, 아직 해석되지 않는 것, 그곳으로 나아가려는 무한한 끝없는 욕망을 갖는 존재로 시작됐어요. 인간은 이제 그런 존재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인간이 인간으로 존재할 때, 인간이 인간으로 존재할 때 그 인간은 보이는 곳에 있는 존재예요?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가려는 존재예요? 누가 더 큰 인간이야?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가려는 존재.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가려는 존재. 그러니까 누가 더 인간이냐? 자, 10년 전에 가졌던 신념을 지키는 자가 더 인간이냐? 10년 전에 가졌던 인간을 10년이라는 세월 안에 폐기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욕하더라도 내 신념을 새로 생산하는 사람이냐? 나는 어디에 있을 때 진짜 인간이냐? 어디에 있을 때 진짜 인간이냐? 그 뭐예요? 시간 속에 과감히 믿음을 폐기 처분하고 새로운 시간을, 새로운 역사를 자기가 만드는 존재. 새로운 것을 만든다 하는 것은 있는 땅을 지키는 자예요? 없는 땅으로 넘어가는 자예요? 없는 땅으로 넘어가는 존재. 없는 땅으로 넘어가는 존재. 이것은 인간한테 엄청난 진화의 계기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진화의 계기가 돼요. 영이 존재하면서 인간의 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가는 이 확장 능력, 이것이 가공할 정도로 커지는 거예요. 그 가공할 정도로 커지는 계기를 만드는 실물. 그 실물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망원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망원경.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내가 아까는 영이 있을 때와 영이 없을 때로 가린다 했는데 그거는 시간 속에 폐기하고 내가 다시 말한다면은 망원경이 있을 때와 망원경이 없을 때로 나뉘어요. 자, 망원경이 없을 때 인간의 인식은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이 망원경이라는 건 뭐예요? 인간이 감각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감각을. 시력 2.0도 보지 못하는 그 세계를 보게 하는 거예요. 감각을 넘어서는 세계. 그러니까 망원경이 발견이 되면서 인간은 인간한테 존재하지 않았던 세계. 당시 인간의 감각으로는 도달할 꿈도 꾸지 못하는 세계. 그 세계가 인간이 접근할 수 있는 세계로 등장한 거예요. 그러면은 인간의 영토가 좁아지고 있는 거예요? 넓어지고 있는 거예요? 넓어지고 있는 거예요. 드디어 뭐예요? 드디어 과학의 시대로 진입한 겁니다. 과학의 시대로. 망원경이 생기면서 인간은 어떻게 돼요? 인간의 사고로만 건설할 수 있는 세계. 그렇지만 그것이 세계를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런 세계. 그 세계, 즉 기술의 시대를 넘어서서 과학의 시대로 진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망원경은 이렇게 인류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는데 그 지대한 영향은 뭐냐? 보이는 곳에 머물게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 그래서 인간한테 있는 비밀스러운 능력은 뭐냐?
인간한테 있는 비밀스러운 능력은 보이는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가려는 황당무계한 도전이다. 황당무계한 도전이다. 이것이 인간이에요. 이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가치 있는 인간은 꿈을 꾼다. 꿈을 꾼다. 꿈이라는 게 뭐예요? 없는 세계로 나아가려는 매우 무모한 열망을 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미 있는 체계에 맞는 견적, 즉 합리적인 견적이 도출되는 것은 꿈일 수 없어요. 그것은 그냥 그럴듯한 계획이야. 꿈에는 항상 불가능의 냄새가 배어 있어요. 불가능한 것으로 치부되지 않는 것은 그것은 꿈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그럴듯한 계획이다. 더 인간은 더 황당무계하고 덜 인간은 더 착실하다. 착실하다. 이게 지금 우리가 도가 철학에서 핵심 범주 개념 중에 하나가 무라는 개념이에요. 이 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인간이 성장하는 길은 무엇이냐?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가려는 동력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이 무라는 개념을 통해서 인간이 성장하는 매우 중요한 길이에요. 자, 인간이 더 인간이 되는 거. 그 다음에 인간한테, 특히 호모사피엔스한테 더 인간이 돼서 점점 높아지는 것을 우리는 탁월해진다 이렇게 말하죠. 인간을 탁월하게 만드는 두 가지 장치가 있어요. 인간을 탁월하게 만드는 두 가지 장치. 그 두 가지 장치가 뭐냐? 하나는 추상 능력. 하나는 은유 능력. 추상 능력과 은유 능력이에요. 추상 능력은 보이는 곳에서 점점 안 보이는 것으로 올라가는 능력이에요. 보이는 곳에서 점점 안 보이는 것으로 올라가는 능력. 보이는 것들 사이에서 이미지를 뽑아내는 능력이에요. 그 이미지를 뽑아내는 능력. 이게 추상 능력이에요. 은유라는 것은 이질적인 두 개 사이에서 동질성을 발견해가지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연결시키는 거. 자, 이질적인 두 개에서 동질성을 발견하는 이 행위는 있는 것을 다루는 능력이에요. 없는 것을 발견하는 능력이에요. 인간들 사이에서 누가 더 높은 인간이냐 하는 것은 누가 더 추상하는 능력이냐, 누가 더 은유하는 능력이냐, 이것이 결정을 하는데, 추상과 은유는 전부 다 보이는 곳에 머물지 않는 능력이에요.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가려는 능력. 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가려는 이 능력을 촉발시키는 존재적 토대. 이것이 뭐냐? 바로 무다. 자, 이제 재물론에서 이제 이런 구절이 나와요. 유시야자. 제 말 들려요? 네. 저 뒤에 들리십니까? 네. 예. 그럼 괜히 마이크 썼네. 그러니까 유시야자. 시작이라는 것이 있다. 유시야자. 유시야자가 여기 다 걸려 있죠. 시작이라는 것이 아직
시작이라는 것이 있기 시작하지 않을 때가 있다. 그렇죠? 저 시작이라는 것이 아직 있기 시작하지 않을 때가 있기 시작하지 않을 때가 있다. 맞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진짜 이 말은 다 아시겠죠? 계속 이렇게 이것 자체를 이해하려고 하면 머리가 좀 아파요. 그러니까 이거 점점 이게 지금 계속 위로 소급되면서 계속 상승하고 있죠. 논리가. 위로 소급되고 상승하는 이것을 통해서 장자는 우주의 가장 궁극적인 출발점이 어디인가,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사유 능력과 시선의 높이를 계속 더 추상시키면서 그냥 상승시키고만 있어요. 왜 이 시선을 상승시키는 거냐? 어디로 도달하고 싶어서냐? 그것이 아니에요. 그냥 상승시키는 거예요. 왜 그냥 상승시키는 거냐? 인간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대단한 인간이 되고 싶으면 계속 올라가라. 계속 보이지 않는 것으로 넘어가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선의 높이를 높이는 일, 시야를 확장하는 일을 확장하는 일, 이것이 인간으로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방식이다. 장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장자의 내용을 가지고 볼 때 인간은 머물지 않는다. 탁월한 인간은 머물지 않는다. 탁월한 인간은 건너간다. 그 건너가야 될 그곳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아직 보이지 않더라도 건너가려는 그 욕망을 가질 때 그 사람이 진짜 인간이다. 그것을 장자는 진인, 즉 참된 인간이라고 그래요. 참된 인간.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는 각자의 시선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고요한 상태에서 꼭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 기준, 신념, 그것이 내가 생산한 것인지, 밖에서 온 것인지, 내가 가진 것인지, 우리가 가진 것을 내 것으로 삼았는지, 그 신념을 가진 지 몇 년이 됐는지, 그리고 그 신념을 가져서 무슨 이득을 받는지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그것이 무너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한 발짝도 건너가지 못한다. 한 발짝도 건너가지 못한다. 입으로는 자유로운 삶, 독립적인 삶, 주체적인 삶, 민주적인 삶을 말할 수 있지만 자기 안에 고집스러운 신념이 몇십 년 동안 자리 잡고 있고 그 신념으로 긴 세월을 보내고 핏대를 올려봤다면 이제 고요한 시간을 찾아서 그것을 들여다봐야 돼요. 그걸 들여다봐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새로 참된 인간의 길을 가는 일이 시작도 안 된다. 제가 어느 날 부산을 갈 일이 있었어요.
부산을 갈 일이 있었는데 없는 돈에, 아니 거짓말입니다. 돈이 있어도 그냥 일반석을 타고 다니다가 그날은 특시를 탔어요. 편히 좀 쉬고도 싶고 그다음에 좀 정리할 것도 있고 그래서 한데 내 특실 여행을 완전히 망친 사람이 한 명이 나타났어. 내가 앉은 좌석 옆으로 한 두 번째 정도에 어떤 남성분이 타고 가는데 계속 전화를 하는 거예요. 계속 전화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 민주를 위해서 목숨도 바칠 수 있지만 KTX에서 밖에 나와서 전화를 받는 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모든 위대한 이론은 쉽습니다. 어려운 건 뭐냐? 일상이에요. 일상. 아무리 인간은 보편적인 이론에 넘어지진 않아요. 일상에서 넘어집니다. 태산에 걸려서 자빠라지는 일은 없어. 돌뿌리에 걸려서 자빠져. 돌뿌리에 걸려서 자빠져. 인간이 자기의 실존적 토대를 망각하고 붕 떠 있으면 온갖 위대한 말을 하고 온갖 위대한 이론들을 찾아다니며 배우지만 KTX에서 조용히 가는 그 일상의 기술을 터득하지 못해. 보편 이론은 다 어디에서 증명되느냐? 일상에서 증명돼요. 일상에서 증명돼요. 그런데 그 KTX 아저씨가 내가 일부러 특시를 탔는데 내 이 고급스러운 특실 여행을 망쳐놨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뒤에서 내가 어지간하면 사람을 째려보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가는 내내 1시간 이상을 째려본 것 같아요. 1시간 이상 째려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부산역에 도착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나는 이제 이 화가 나가지고 내릴 생각도 하지 않고 이렇게 앉아 있었어. 근데 그 양반도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는 이쪽으로 나가려고 그러고 그분은 이쪽으로 오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그분이 나를 보고 굉장히 반가워하는 거야. 굉장히 반가워하면서 교수님, 네, 교수님 팬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내 동영상은 거의 다 봤더라고. 내 동영상 거의 다 봤어. 그 다음에 내 책을 다 읽었더라고. 다 읽었어. 그리고 어디 부자신가 봐요. 탁월한 사유의 시선은 자기가 한 100권을 사가지고 자기 방에 오는 사람들 선물로 다 주고 그랬다고. 그래서 나는 그럼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한 것인가? 내가 강의하고 책을 쓰고 동영상을 내보내고 하는 일은 도대체 무엇이었던가 하는 좌절감에 빠졌어요. 나는 무엇을 했는가? 내 책을 다 읽고 내 동영상을 다 본 사람이 KTX에서 전화를 밖에 나가서 받는 그런 매너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은 내 책과 내 강의는 도대체 무엇이었는가?
생각이 복잡해졌어요. 생각이 복잡해졌어. 자, 여러분 지금까지 나하고 오늘이 19주째인데 19주째 만나서 여러분들한테 일상에서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럼 우리는 19주 동안 서로 그랬던 거예요. 서로 그랬던 거예요. 서로 그랬던 거. 우리는 서로 다 KTX예요. 자, 우리가 꼼꼼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 일요일 귀한 주말을 다 반납하면서 여기 앉아 있어. 여기 앉아 있는 것이 목적입니까? 여기 앉아서 어떤 변화라도 경험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어떤 변화라도 경험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별 소용없는 일들을 하고 있다. 소용없는 일을 하고 있다. 우리가 만난 이 시간들이 가치가 있으려면 여러분들 관념과 지식이 증가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일상이 더 찰져져야 돼요. 그러지 않고 우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 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가려는 이 충동이 있는 인간, 이걸 우리가 진인이라고 합시다. 참된 인간. 그리고 넘어가려는 충동이 없이 이미 있는 지식을 다루기만 하려는 이 인간을 덜 참된 인간이라고 합시다. 덜 참된 인간들은 지식을 기억하거나 소유하려고 그래요. 기억하거나 소유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참된 인간은 그 지식에 자기가 열려 있어서 그 지식을 경험하려고 그래요. 그 경험 속에서 무엇인가 감동을 갖고 싶어요. 이것이 열려있는 참된 인간의 자세예요. 아무리 많은 지식을 소유하더라도 그 지식이 사소한 자기 습관 하나 바꿔내지 못한다면 그 지식은 다 거짓이에요. 다 거짓이에요. 그래서 지식이 증가돼도 인간은 눈빛이 더 깊어지지 못하고 사소한 인간으로 계속 남아서 온갖 범민 사이를 우왕좌왕하면서 남들과 욕을 주고받고 세월을 탕진하고 있다. 세월을 탕진하고 있다. 어떤 좋은 핸드백이 있어. 좋은 핸드백이 있어. 근데 그 어떤 핸드백을 사고 싶다. 그러면 왜 사고 싶으냐? 왜 사고 싶으냐? 그것을 소유하고 싶으냐? 아니면은 다른 사람, 그럼 왜 소유하고 싶으냐? 비싸니까 갖고 싶은 거냐? 옆집 사람이 갖고 있으니까 갖고 있느냐? 어디 모임에 나갈 때 그 정도는 들어야 되니까 그것을 갖고 싶으냐? 자기한테 물어야 돼요. 무엇을 살 때 그것을 왜 소유하고 싶은가? 체면 때문에 소유하고 싶으냐? 모임 갈 때 최소한의 기품이라도 유지하기 위해서 사느냐? 비싸니까 과시하려고 사느냐? 그것을 갖는 것 자체가 목적이냐? 이걸 우리는 소유적 삶이라고 그래요. 덜 참된 인간들이 가는 길이에요. 참된 인간들이 가는 길은 뭐냐?
그 핸드백을 보고 그 핸드백에서 어떤 매력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매력을 경험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매력을 경험하면서 나를 감동시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어떤 대상을 소유하기 위해서 갖는 것이 있고, 그 대상으로부터 매력을 발견해서 그것을 경험할 욕망으로, 감동을 경험하고 싶은 욕망으로 그것을 갖고 싶어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인간으로 만들어낸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지식을 탐하는데 그 지식을 갖고 싶어서 탐하느냐? 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뭔가 있어 보이니까 탐하려고 하느냐? 최소한의 그 정도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탐하느냐? 아니면은 그 지식을 통해서 감동을 경험하고 싶어서 탐하느냐? 감동을 경험하고 싶어서 탐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변화가 가능해요. 변화가 가능해요. 그러지 않으면은 변화가 불가능해요. 여러분들이 지식을 탐할 때 항상 경계해야 될 건 뭐냐? 이것이 일상 안에서 나를 얼마나 감동시키는가, 나를 얼마나 흔들어대는가, 나를 얼마나 다른 곳으로 가게 하는가 하는 것과 매우 깊이 연관시켜서 해야 된다.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공부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안 하는 게 낫다. 해서 그런 공부를 그렇게 하면 공부를 통해서 인간은 더 독살스러워지고 더 교활해져요. 자기한테 그런 자세가 안 갖춰졌을 때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지금 우리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얼마나 사기꾼이고 얼마나 독살스럽고 얼마나 교활한지 우리는 다 경험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안 되려면 어떻게 돼요? 안 되려면. 그런 사람이 안 되는 길은 뭐냐? 내 강의를 들었으면은 KTX 전화할 때 밖에 나가서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만 그런 것이 가능해진다. 그 말이에요. 예, 감사합니다.